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오늘은 회복력 16차시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라. 여러분,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요, 여러분 혹시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상처가 아문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상처가 쉽게 아물죠. 나이 들어가면 상처 아무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체 회복력이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의 회복력은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인간의 신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소위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복력이라는 것이 역경을 통해서 이 회복력이라는 것이 제자리로만 돌아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제자리 위로 뛰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회복이 아니라 초과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 초과 회복 중에서도 오늘은 위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름하여 위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얘기입니다. 호킹은 21살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호킹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반에서 20등 정도 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공부에 그렇게 자질을 보이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21살 때 생일이 지나고 나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진 후 바로 진단받은 게 루게릭병입니다. 그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몇 년 못 살 것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어차피 몇 년 못 살 바에는 의미 있게 살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손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킹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컴퓨터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컴퓨터와 인공합성기를 통해서 1분에 3단어를 말하고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린 1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쓰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호킹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좋은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티븐 호킹이 72세입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의욕에 불타 있습니다. 2012년에 런던 패럴림픽에서 여러분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모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한계가 없다는 것,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별을 올려다보세요. 이 감동적인 메시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킹을 영화로 만들 때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호킹과 같이 영화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몇 가지 놀라운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킹에 대해서 여러분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킹은 놀랍게도 회복력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우울했다가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촬영 내내 촬영진들은 호킹이 혹시 몸이 어디가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씩 아픈 경우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꼭 오뚜기 인형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진들은 스티븐 호킹을 바운스백, 항상 회복. 여러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두 번째 느끼는 것, 스티븐 호킹은 유머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10대 개구장이처럼 촬영진들을 놀렸다고 해요. 언젠가는 감독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Look at the sun. 태양을 봐라. 그래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는 사람이 태양을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태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우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문을 열고 태양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기 더 선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여성 모델을 보라는 얘기다.
그 여자 모델이요, 호킹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유머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스티븐 호킹입니다. 호킹은 아마 성격도 낙관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긍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스티븐 호킹은 2번 이혼했습니다. 자녀는 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이혼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호킹은 간단하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2번 이혼한 게 아니라 2번 사랑했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니까 2번 이혼도 2번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2번, 3번 사랑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면 역경을 극복하는데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여러분 그냥 우리 널뛰기로 말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날아오른 놀라운 위대한 회복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이상묵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2006년에 제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지질 탐사를 떠났다가 비가 오는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잃고 본인은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아마 재활의학이 발전된 모양이에요. 6개월 동안 재활을 통해서 여러 현대적인 의학 기술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회복이 돼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묵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나밖에 못 봤다. 내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너가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한 겁니다. 내가 아닌 너가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한 겁니다. 학생들이 중요하고 다른 교수님들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한 놀라운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묵 교수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변하기 어렵다. 그런데 혹시 정 변화가 어려우면 간단하다. 나처럼 교통사고 당하면 된다. 여러분, 유머겠죠. 교통사고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통사고 당하면 다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다시 부언합니다. 여러분, 이상묵 교수가 교통사고 당하고 장애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묵 교수는 그 전보다 훨씬 유명한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주변에서 국회의원 나와라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정당들이 생겼고요. 또 주변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과기부 장관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상묵 교수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의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 초과 회복을 넘어서 위대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려우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킹보다 더 부자연스럽습니까? 이상묵 교수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몸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도 아마 회복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역경이 위대한 회복을 가져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역경이냐? Why?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역경인지 여러분 역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경은요, 혹독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훈련이 잘 아시겠지만 스타를 만드는 겁니다. 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을 기억하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처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까? 여러분, 역경은 혹독한 훈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역경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사 없이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역경은요, 놀랍게도 몰입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없었을 때, 역경이 없었을 때 나는 이것저것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경이라는 인생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여러 가능성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자, 낭비의 가능성이 차단돼 버린 겁니다. 내 몸이 불편하니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성이 떨어지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니까 우리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곳에 몰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몰입을 통해서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대한 회복은 역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역경은 왜 필요하느냐? 역경은
아주 혹독한 훈련이고 역경은 훌륭한 교사고 역경은 몰입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많은 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존 구드만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구드만의 법칙은 마케팅 원칙인데요.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산다든지 구입해가지고 별로 불편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한 사람들이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다시 재구매할 확률을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불편을 느끼고 불만족을 제기했다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꼈다가 서비스가 회복을 됐을 때 그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재구매할 확률은 65%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등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갈등이 있어 그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은 여러분 초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갈등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갈등을 얼마나 잘 회복시킬 수 있느냐,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2연패했던 자메이카 출신 여자 프레이저라는 달리기 선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 선수 프레이저는요, 키가 152cm입니다. 100m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키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보폭이 커야 됩니다. 짧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프레이저는 키가 15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2연패를 했고 세계 마라톤 선수권 대회에서도 2번 이상을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자메이카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키가 큰, 물론 같은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우사인 볼트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는 키가 19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뛰는데 몇 발짝만 뛰면 100m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레이저는 15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젠걸음입니다. 젠걸음. 하체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젠걸음으로 로켓처럼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레이저의 별명이 포켓 로켓인데요, 포켓 속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뛸 때는 로켓처럼 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켓 로켓 프레이저는 포켓 로켓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고 키도 적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달리기 선수로서 적당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선 프레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전략을 바꾸면은요, 생각을 바꾸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초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